오늘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기가 막힌 날씨네요. 앞으로 영종대교가 보이고요. 여기가 바로 국토종주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부산까지 633km고요 여기서부터 국토종주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는 국토종주를 7번 했거든요. 그 대단한 목적의식이라든가 도전의식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매일매일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매일매일 맞이하는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서 어느덧 7번이나 국토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제 친구와 둘이서 했던 국토종주가 있고요. 저희 선배님과 후배와 함께 했던 3명이 했던 국토종주도 있고, SBS 서울, 부산, 서울 왕복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잊지 못하는 브롬튼으로 했던 국토종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정말 잊지 못하고 즐거웠던 추억은 제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했던, 우리 와이프와의 국토종주, 잊을 수 없죠. 총 7번 정말 잊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정말 느낀 점들 한 7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7번의 국토종주에 대한 소개, 7가지 느낀 점들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구성으로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국토종주 떠나보시죠. 예, 저의 첫 번째 국토종주는 생각보다 우연한 기회에 시작되게 됐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제가 한번 도전해 볼까 라는 막연한 그냥 생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주 친한 친구놈이 나 정도 실력으로는 택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오기가 나가지고 바로 며칠 후에 짐을 싸서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겁도 없이 출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론적으로 이 친구 덕분에 저의 7번의 국토종주가 시작된 셈이죠. 고맙다 정훈아, 사랑한다 친구야, 네 덕분에 뚜루두반이 시작됐다. 사실 이 당시에는 제가 뭐 어필이라고는 남산 몇 번 정도 타봤고, 심지어 북악도 한 번도 안 가본 상태였어요. 당연히 이화령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 마주했던 이화령, 정말 잊을 수가 없죠. 제가 끌바 없이 이 성공한 이화령 정상에서 느낀 성취감을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아마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찌 보면 그 기억 덕분에 그 이후로 수많은 힘든 일들을 이겨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낙단보에서 너무 비가 많이 내리는데, 한 번도 그전에는 우중 라이딩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뭐 그냥 근처 편의점에서 사온 비옷을 막 챙겨 입고 우중 라이딩을 했었는데,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당연히 이 다람쥐나 뭐 모심사 같은 뭐 그런 처음 접해본 무시무시한 어필들에 막 다리에 쥐도 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최종 목적지 그 을숙도에서의 그 느낀 그 만족감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고, 너무 좋아서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뭐 당연히 모든 피로는 다 사라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매년 하자 그렇게 마음 먹었고, 그 이후로 7번이나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국토종주는 저랑 아주 친한 친구와 둘이서 아주 즐거운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제가 한번 해봤다고 그냥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꼬셔갖고 안내하는 기분으로 했던 국토종주였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친구가 감기 몸살을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너무 고생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날 이 친구의 컨디션 때문에 내가 어필을 좀 피하게 해준다는 저의 그 배려가 잘못된 판단 미스가 돼가지고 한 15km 정도 우회했죠. 그 바람에 친구가 한동안 말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모든 걸 극복하고 무사하게 완주해준 그 친구가 지금 생각해도 고마울 따름입니다. 고생 많았다 하영아, 미안하고 사랑한다 이놈아. 저의 세 번째 국토종주는 저희 팀원들, 형님과 후배 이렇게 3명이서 했던 국토종주인데요. 마침 큰 태풍 콩레이가 와서 정말 이걸 포기해야 될까 망설였던 기억이 납니다. 첫날부터 정말 엄청난 우중 라이딩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길 상태가 뭐 진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펑크도 계속 나고 또 마지막에는 사고까지 나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여행이었습니다. 여행 내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결국 마지막 날 제 후배는 펑크가 2번 났고 저도 펑크 2번 났고, 그리고 우리 형님은 펑크 3번 나셔가지고 결국 삼낭진에서 리타이어 하시고 끝까지 완주를 못 하셨던 정말 슬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정말 태풍 때문에 길이 엉망인 상태에서 제가 정말 최악의 낙차 사고가 나가지고 자전거 막 부서지고 손목 팔다리 막 다쳐가지고 끝까지 정말 삐걱거리는 자전거로 겨우겨우 완주했던 정말 잊지 못할 정말 고생이 심했던 국토종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팀 현식 형님 그리고 광섭이 너무 고생 많으셨고 사랑합니다. 두 분 정말 최고 중에 최고였습니다. 저의 4번째 국토종주는 저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했던 여행이었죠. 이 여행은 하필 마침 서울 경기 지역이 미세먼지가 최악이라서 우리 아내의 역발상으로 부산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서울로 역주행 국토종주를 했던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와이프의 대단한 발상이었습니다. 첫날 몸살 감기 때문에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았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우여곡절 끝에 완주에 성공한 우리 아내, 정말 상상 이상의 성취감을 맛봤던 여행이었습니다. 물론 도중에 우리 와이프 생전 처음으로 우중 라이딩도 하게 되고 또 피로 누적으로 또 무릎 통증까지 겹쳐서 몇 번에 포기할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무사히 사랑의 힘으로 그런 육체적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시연아, 정말 그대는 세계 1등 와이프고 그대 덕분에 우리는 정말 우주 최강 부부야. 오케이? 야, 이번엔 정말 SBS 서울, 부산, 서울 왕복 국토종주였습니다. 이제 완전히 제가 이 자신감이 막 생겨가지고 내친 김에 그냥 한번 해보자. 서울, 부산 왕복 총 1200km 정도 되는 대장정을 5박 6일에 해보기로 했고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제 스스로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그냥 뿜뿜 듭니다. 하지만 다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거의 5박 6일 동안 거의 하루에 200km 이상씩 타다 보니까 중간에 막 엉덩이도 헐고 너무너무 고생했던 기억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도중에 펑크도 하도 많이 나서 준비해 갔던 펑크 수리 키트가 뭐 다 소진돼 버리고 결국에는 적포교하고 상주에서 SOS를 쳐가지고 출장비까지 다 지불하고 자전거를 수리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적교장 사장님, 상주의 폰바이크 사장님, 두 분 덕분에 저희 SBS 완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을 다 마치고 서울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 그 행복한 성취감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엉덩이는 무지무지 아팠습니다. 예, 저의 7번째 국토종주는 저의 사랑하는 브롬톤과 함께 했던 국토종주였습니다.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자전거는 바로 브롬톤입니다. 아마 평소에 가장 손쉽게 자주 타는 자전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언제나 어디서라도 뭐 차에 딱 실어서 떠날 수 있고 또 시티 라이딩 중에는 비가 와도 언제든지 지하철에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브롬톤으로 국토종주뿐만 아니라 제주도 일주도 하고 심지어 싱가포르 여행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좀 추운 4월 초에 떠난 국토종주였는데요. 아주 여유로운 국토종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2단짜리 미니벨로의 특성상 속도와 어필에 제한이 있어서 4박 5일이라는 저한테는 좀 긴 여행이 됐었죠.
하지만 오히려 더 여유롭게 풍경을 즐기면서 제대로 된 여행을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 브롬튼 최고. 부산 도착 후에는 여유롭게 부산 해운대, 광안리, 달맞이 고개 이런 시티 라이딩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너 자신을 알라. 북토종주는 경쟁이 아니죠. 여행입니다. 여행. 즉 여행은 고통이 아니라 이게 즐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저는 북토종주를 2박도 해봤고 3박도 해봤고 4박도 해봤습니다. 이게 하루에 100km 이상씩 3일에서 5일 계속 타야 되는 긴 여정이기 때문에 자기 컨디션과 자기 체력에 맞는 스케줄을 잡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숙박은 만약에 미리미리 예약을 하게 되면 그 거리에 맞게 스케줄을 짤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뭐 언제든지 또 돌발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북토종주 하면서 컨디션에 맞게 각종 앱을 이용해서 숙박을 해결하셔도 됩니다. 짐을 줄여야 산다. 뭐 당연한 말이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 큰 정보 없이 그냥 백팩에 모든 걸 집어넣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백팩은 절대로 안 됩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무더위에 어필 막 나오고 하는데 허리가 정말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바이크 패킹, 자전거에 짐을 싣고 가야 됩니다. 자전거에 주렁주렁 짐을 싣고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지는 매일매일 빨아서 갈아입는 쪽으로 해결하시는 게 좋고, 되도록이면 짐을 줄여야겠죠. 짐을 줄여야 산다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좀 위험한 얘기죠. 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혼자 하게 되면 그야말로 자유롭게 사진도 찍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혼자 하는 북토종주가 좋습니다. 대신에 뭐 펑크도 나고 여러 가지 이 돌발 상황에 혼자 스스로 대처해야 되니까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고요. 2명이나 3명이 할 경우에는 서로의 실력과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인내심과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점은 뜻하지 않은 돌발 상황에 함께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저는 부부 여행을 선호합니다. 부부의 정이 각별해집니다. 하지만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반드시 싸우게 돼 있습니다. 자,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여행이니까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에 정말 아무런 정보 없이 떠났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이화령이란 어필이 있구나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정말 여러가지 수많은 어필에 크게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북토종주 내내 각 날짜에 맞게 그날 맞닥뜨릴 장애물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2일차에 마주하게 되는 소조령과 이화령, 정말 유명하죠. 이 코스들은 좀 길지만 경사도가 심하진 않아요. 그리고 보통 한 3일차 정도에 제 기준으로 나타나는 상주 바로 전에 경천대 어필. 야, 이건 정말 거의 뭐 멘붕이 옵니다. 갑자기 나타난 벽입니다. 벽. 갑자기 26%에서 뭐 30% 정도가 나타나는데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렬한 어필입니다. 여기서는 뭐 사실은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북토종주 하려고 그러면 많은 무거운 짐들을 들고 가기 때문에 자전거가 엄청 무겁죠. 마음 비우고 끌바도 자전거 테크닉입니다. 숙지하시고 항상 끌바도 할 수 있다. 경천대는 아마 끌바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를 지나서 나타나는 다람쥐, 아주 복병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셉니다. 경사도는 15%에서 16% 이상
되는 아주 고경사고요. 뭐 아주 길진 않지만 그렇게 또 짧지도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우회도로도 없습니다. 무조건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게 되는 무심사 갈림길. 야, 이거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무심사는. 저도 처음에 모르고 갔다가 아주 정말 개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심사는 피하는 게 낫다. 피하는 게. 이게 이제 보면 경사도도 어마어마하고 길 상태도 너무 안 좋습니다. 다행히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게 정말 건강에, 정신 건강에 특히 이롭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 날 나타난다고 할 수 있죠. 박진고개, 구름제라고도 하죠. 이게 이제 적포교를 지나가지고 나타나는 어필인데, 벽면에 아주 그냥 고통의 흔적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느낀 고통을 막 적어놓은 그 정도로 아주 엄청나게 힘든 어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넘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영아지 고개. 이것도 뭐 그야말로 갑자기 나타나는 어필인데, 급경사하고 그다음 길이 상당히 험합니다. 중간중간 이것도 끌바가 혹시 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끌바는 절대 창피한 게 아닙니다. 여러모로 건강에 이롭습니다. 물론 다행히 박진고개와 영아지고개도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이 적포교를 다시 넘게 되면 우회도로가 있죠. 거리가 좀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 무서움, 그 어필이 너무 무서우면 피해가는 것도 하나의 답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마지막 날 겪게 되는 이런 큰 어필들은 체력이 많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컨디션에 맞춰서 그걸 정말 정면 돌파해서 이 엄청난 어필을 극복해낼 것이냐, 아니면 우회할 것이냐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의 마지막 갈림길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수산대교 갈림길에서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쪽을 택하면 거리가 좀 짧아지는 대신에 삼낭진 쪽에 어필이 하나 나오고요. 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을 택하면 어필은 없어요. 하지만 상당히 거리를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한 15km에서 거의 20km 정도를 돌아가게 되는 그런 코스가 나오는데, 잘못하면은 이 우회한 거를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40년 친구의 우정이 금이 갈 뻔할 그 정도의 경험도 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는 낙동강, 그야말로 비단길입니다. 낙동강 비단길과 함께 을숙도, 부산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토종주는 3박에서 뭐 5박 내지는 일주일까지도 걸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비를 피한다는 것은 거의 힘듭니다. 저는 정말 수많은 우중 라이딩을 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는 비옷이라든가 의류를 꼭 지참을 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너무나 더운 7월이나 8월, 추운 11월, 12월 1, 2, 3월 달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추울 때는 추위도 정말 힘들지만 짐이 정말 많아지니까요. 비는 항상 온다는 거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피하고 싶고 슬픈 얘기지만 펑크는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사고도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4번 펑크 나는 것도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제 3번째 국토종주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님이 마지막 날 4번째 펑크가 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리타이어 하시고 택시 타고 울숙도까지 가셨던 슬픈 기억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비가 온 다음, 그리고 특히 뭐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공사도 많고 길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펑크 나기가 다반사고, 그렇기 때문에 펑크 수리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근처에 물론 바이크샵이 있어서 전화번호는 뭐 앱으로 찾을 수 있지만, 만약에 전화해서 출장을 오시게 되면 제 경험상 출장비가 아주 비쌉니다.
네, 1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한번 너무나 길이 안 좋은 상태에서 큰 낙차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자전거 부서지고 제 팔도 뭐 부러지진 않았지만 다쳐가지고 겨우겨우 마지막 날 올숙도까지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낙차라든가 사고도 있으니까 정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보통 첫째 날 여주보까지는 그래도 보급이 용이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강천보부터 충주 구간에는 보급이 거의 없고요. 그 이후로도 뭐 그렇게 편하게 보급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각종 보들에 편의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용하면 좋긴 한데, 그래도 하여간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용이합니다. 한번 봉크라는 게 이제 완전히 힘이 다 없어진 상태니까 그 이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기 전에 보급을 챙겨서 미리미리 먹고 미리미리 마시고 하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보급은 필수다. 미리미리 각자 챙기자. 편의점 너무 믿지 말자. 그건 뭐 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선호 사항이지만 제가 느끼는 정말 아름다운 국토종주 길에 만나게 되는 길들을 몇 군데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날 맞이하게 되는 갈산공원의 벚꽃길. 물론 이 벚꽃은 봄에만 피니까 시점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뭐 벚꽃이 없어도 상당히 아름다운 갈산공원의 이 벚꽃길 강력 추천하고요. 그리고 나타나는 불온면의 섬강유역. 이 뭐 섬강의 풍경은 이 한강이랑 만나는 시점에서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풍경이 펼쳐지는데 마음이 정화됩니다. 보통 두 번째 날 맞이하게 되는 수안보까지 이 세제길 낙동강 이쪽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보통 셋째 날 맞이하게 되는 적포교에서의 낙동강 하구의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풍경들 정말 잊지 못합니다. 보통 넷째 날쯤 맞이하게 되는 삼낭진 화이강의 다리에서 보게 되는 풍경들, 그 다음에 낙동강 하구 쪽에 강위에 있는 다리 쪽에서 보는 자전거길, 뭐 이거 말고도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이니까요. 꼭 몸소 즐겨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매번 느끼는 감정이지만 정말 항상 또 하고 싶은 국토종주예요. 그만큼 아름다운 풍경들도 만끽할 수 있고 정말 많은 생각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비워낼 수 있고 다시 많은 것을 채울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셔서 또 엄청난 경험을 해보시기를 강력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토종주 단원코 세계 1등입니다. 꼭 하십시오. 최고입니다.